서울 고검장이 김우곤 전 대구 예. 고검장이었던가요? 예. 그분이 지금 지검장이었던가? 그분이 올라와 계시는데 이성윤 전 서울 고검장 또 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을 했는데 우선 우리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기수사가 뭔지 그리고 어디서 뭘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기수사는 그 중앙지검에서 예. 무혐의를 하잖아요. 예. 무혐의를. 예. 그러면 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그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항고하면 그 고검에서 대부분은 그 재기수사라고 내려보내는 거죠.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예. 대부분은 중앙지검에 다시 그 검사 있잖아요. 이쪽에 그 새로 수사해라. 예. 이렇게 내려보내는 걸 재기수사를 합니다. 근데 재기수사를 받고도 또 이게 또 무혐의하잖아요. 예. 똑같은 결론을 하면 그때는 고검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고검장 허가 없이 다시 무혐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무혐의를 하잖아요. 이러면 그 고검에서 직접 기소를 해버립니다. 예. 직접 기소. 그래서 이번에 그 한변 단체에서 그 고발했거든요. 예. 이성윤하고 그 박은정을. 예. 근데 중앙지검에 그때 무혐의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이거는 그 한변에서 항고를 한 거죠, 고검에. 예. 그래서 고검에서 새로 수사해라. 이성윤하고 박은정은 죄가 되는데 왜 이걸 무혐의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사건을 돌려보낸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은 당신은 중앙지검장이었고 예. 박은정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성남지청장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아니니까요. 예.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변에서 이렇게 항고를 해갖고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는데 뭘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때 예. 그 추미애가요. 추미애가 그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징계 사유가 여러 개 한 5개 되는데 그 중에 그 한동훈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예, 예. 이 수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 이게 징계 사유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방해했던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증거를.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 통신조회 있잖아요. 이런 걸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징계 절차에서는 이게 그 통신 자료 같은 걸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편법을 쓴 거예요. 그때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한 수사자료 있잖아요. 예, 예. 이 수사자료를 이렇게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총장 징계에 쓴다고 하면 안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감찰을 위해 필요하니까 수사자료를 달라. 수사 자료랑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그렇군요. 법무부의 박은정이가 중앙지검장 이성윤하고 짜고 왜냐하면 이게 수사팀이 안 넘겨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감찰에 필요하니까 수사자료 그중에 통신자료 있잖아. 예. 한동훈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통신자료는 KT나 SKT 금방 알잖아요. 예, 예. 이 자료를 그냥 쏘기가지고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윤석열 총장 징계하는데 쓴 거예요. 징계위원들 있잖아요. 예. 징계위원들한테 그 통신자료를 다 돌린 거죠. 그거 보니까 이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몇백 번 통화하고 예. 한동훈하고 김건희 씨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몇백 번 통화하고 뭐 300번인가 예, 그렇게 했다는 이런 걸로 식으로 기억이 나네요. 자료를 다 민간 위원들한테 예. 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박은정이가 그때 추미애하고 직거래한 거예요. 예. 그때 감찰관 상급은 류혁 이분이 감찰관이에요. 패싱인가요? 이분은 패싱식이고 추미애하고 박은정이가 짜고 이성윤이하고 짜고 수사팀을 쏘기가지고 자료를 사기치가지고 이게 한동훈에 쓴다고 받아가지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사용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변에서요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고발했거든, 처음에는. 아, 예. 변필금 부장, 예. 그 다음에 김욱준 차장까지 고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사팀도 쏘은 거예요. 이성윤하고 박은정, 추미애가 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 차장은 고발 취하하고 지금 이제 이성윤 지검장, 그 다음에 박은정, 그 다음에 추미애는 이미 고발돼 있어요. 누설이 이렇게 그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2021년 지난해 6월에 이게 혐의가 없다 해갖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당시는 아마 이정수 지검장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그 불기소 처분 이유가 법무부나 소속기관은 직제에 따라서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정보 주체 그러니까 당사자지 당사자한테 꼭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해갖고 내린 거 아닙니까? 법무부라든가 중앙지검이라든가 이런 데 수사하고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꼭 그 직제상 다른 기관이라든가 그냥 민간인 같으면 뭐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건 그런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이정수가 네. 제 법무연수원가 있죠. 예, 그렇죠. 이정수가 이제 이거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참고인 한 번 딱 부르고 수사를 안 하고 이제 각하를 시켜버렸거든요. 각하를. 그게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예. 조금 전에 그 박사님 말씀처럼 모든 게 법무부 검찰직원은 동의 없이 다 수집할 수 있다. 아, 예. 이런 논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징계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그 비밀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비밀 누설이 안 된다. 아. 이 두 가지 이유로 각하한 거예요. 예. 그런데 비밀 유지 각서 받았다 해도 비밀이 다 새잖아, 민간위원들. 그렇죠. 그걸 이게 다 뿌리는데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법무부 검찰이라도 개인 통신조에 있잖아요. 아무 동의 없이 이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모든 법무부 검찰 직원은 통신조회를 아무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한변이 고소한 대로 이거는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이런 식으로 이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이나 박은정이가 이렇게 감찰을 또 징계를 주도한 것은 뭐 본인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위에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추미애가 지시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청와대까지 가겠습니다만 당시에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이 사안 자체가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한동수 감찰부장 대검 이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징계 감찰에 아주 끼어 들어가지고 그때 자료도 제공하고 판사들 그 무슨 사찰했다 그런 자료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한동수도 거기에 윤석열 징계 감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감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윤이나 박은정이는 하수인이고 거기에 추미애라든가 이 한동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불기소 처분한 이정수 이런 사람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징계권자는 문재인이죠. 그렇죠. 결국에 그 징계를 해라.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주범이고요. 그걸 이게 실행한 게 총 실행한 게 추미애 아닙니까? 예. 추미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는 추미애 밑에 유혁 감찰관은 이분은 이제 그 윤석열하고 이제 양심적인 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박은정이 있잖아요. 예. 박은정이 이제 담당관이거든 감찰. 법무부는 이제 박은정이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금방 말한 게 그 한동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에게 지금도 감찰부장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안 왜냐하면 나갔어요? 이게 이 한동수는 조국이가 예. 조국이가 이제 떠나는 날 마지막 날 임명 제청해서 그날 문재인이가 그날 임명한 거예요. 근데 임기제 3년 임기제잖아요. 이 사람에게 판사하다 와가지고 임기제니까 잘라내면 이게 또 블랙리스트 한다고 하니까 조국이가 떠나는 날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수는 이제 지금도 검찰의 임기 때문에 내년까지 남아있는 이런 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검찰의 한동수, 법무부의 박은정이가 제일 말단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미애,
문재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역자 협조한 게 중앙지검의 이성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 뭐 심재철. 예. 그다음에 이정현 있잖아요. 예, 이정현. 공공수사부자. 뭐 이런 또 지금 춘천지검장하는 고경순. 야.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정인으로 녹아지고 전부 이게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진술한 이런 사안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네. 그렇게 윤석열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그랬던 거 아주 쫓아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아니, 대통령이 돼야 있는데, 뭐 임기 아니라 임기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양심상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이게 그 방통위원장 한상혁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하고 수업들은 제 제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상혁은 나이만 마치 30개예요. 제가 신림동 강의할 때 수업들은 한상혁이 이게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면 장관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그냥 장관이에요. 정무지. 근데 임기제 3년이라고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그 다음에 전현희도 치과의사 변호사계 저하고 사법연수 동기입니다. 아, 강남에 그 국회의원도 했죠. 전현희도 이게 그 권익위원장 장관입니다. 우리가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게 뭐 밑에 그 전문직들을 막 쫓아내면 이게 죄가 되죠. 예. 그런데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장관이 사표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하면 한동수 감찰부장은 1급밖에 안 되니 자기는 이게 위에 장관들도 안 되는데 나도 버틴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현희 한상에게는 그래도 좀 미안한지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데 전현희는 또 나와가지고 법대로 뭐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다 이런 소리를 또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얼굴이 두껍기는 두꺼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성윤이는 이거 아니라도 김학의 불법 출금 등 뭐 이런 것들로 걸려가지고 사표를 냈는데도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연수위원회로 가 있는 거고 박은정이도 성남 FC 사건 이거 무마하고 수사 뭉개다가 지금 이것도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까지 다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이건 골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이성윤은 그때 그 이정석 검사 있잖아요. 우리 부친. 이정석 검사가 이제 그 수사를 해가지고 이미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이제 그 재판 받고 피고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박은정이도 성남 FC로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공처에서 이제 그 수사하고 있고 박은정이도 박은정이도 곧 아마 내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기양가지 않을까. 지금 이게 남편이 거기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남편 이종근이가 대구 고검에 발령을 내놓고 근무는 이제 법무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정진웅이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웅이도 대전고검으로 발령되는데 근무는 법무연수원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무연수원에 지금은 4명밖에 못 가요. 근데 아무나 못 갑니다. 그게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쟁쟁한 이성윤, 그다음에 심재철, 그리고 이게 그 이정현, 그다음에 우리 중앙지검장 이정수 이미 4명이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종근하고 정진웅이는 발령은 딴 데 내고 근무는 법무연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종근하고 박은정이가 거기 가면은 부부가 같이 가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다, 방송에 그랬죠. 부부를 같이 두 명이 기양살이 효과 있냐? 한 명은 용인에, 한 명은 이게 그 진천이 본원이고 용인이 분원이 분원. 그러니까 근데 용인하고 진천을 하나씩 이게 분리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종근이는 지금 수사라든가 다른 징계 대상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기. 아, 이종근은요. 이종근 이제 저하고 이제 연수원이 같은 반이거든요. 이종근 나이가 제법 1살 많은데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종근은 사표 내면 수리해 주죠. 근데 그 사표를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5년을 버티겠다. 총장까지 간다. 정권이 바뀌면. 이러고 이게 버티는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아, 그래요? 정권만 바뀌면 다음에 이게 다시 우리가 이제 권토중래 돌아가지고 이게 다시 우리가 검찰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버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종근이죠. 꿈도 야무지네요. 5년간을 버텨보겠다. 날 잡아먹어라.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좀 너무했네. 어쨌든, 이 서울고검, 특히 이
김우곤 고검장이 지난번 검수안박 그런 전국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우곤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이 오면서 이런 결정도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성윤이가 있었더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정상화 그 한 단면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요.